이 3,250억 신들러 소송, 신들러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또 승소를 했다 하는 건데 이 신들러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예요. 근데 그 현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. 원래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오남인 정몽헌. 그분을 그때 뭐 형제인 아니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현대자동차 정몽구 차남이었죠. 차남과 오남 간에 왕자의 뭐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오남인 정몽훈을 찍고 북한에 갈 때도 정몽훈과 같이 가고 근데 이 희비가 갈렸죠. 네. 오히려 승계자로 낙점을 받은 정몽훈은 대북 불법 송금에 걸려서 수사도 받고 뭐 하다가 그냥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미망인이 된 현정은 회장이 그 맡아서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알짜배기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였어요. 근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다면서요. 네, 요건 제가 스토리를 한번 쭉 풀어드릴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과 뭐 지금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인물들이 대북 송금으로 뿌린 현대그룹 왕자의 난의 씨앗.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건들이 사반세기 만에 정리가 된 겁니다. 일단 그 김대중 정부 때 정주영 회장이 소대 방북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고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알고 보니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4천억 원의 불법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근데 이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 2001년에 타계하면서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잇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현대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인 정몽원 회장에게 돌아가고 정몽구 회장은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일군의 기업들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분가해 나가는 것이 되고 또 정몽준 회장은 현대중공업, 미포조선 이런 쪽을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2003년에 대북송금 수사가 개시가 되면서 정몽원 회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합니다. 그렇게 되니까 이 현대그룹은 누가 경영을 해요? 그 미망인이었던 현정은 회장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분은 원래 그동안에 경영의 경험이 없었어요. 그리고 당시에 범현대가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던 게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그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이었던 정상현 KCC 회장. KCC가 옛날 금강고려화학이죠. 네, 맞아요. 이 KCC가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모아요.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일종의 적대적 M&A에 나섭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열심히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KCC 그룹에서 5% 룰이라고 하는 걸 위반해서 주식을 사들여요. 왜냐하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5% 이상 취득을 하면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제때 공시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매각 명령을 받게 되는데 KCC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내놓는 주식을 누가 샀느냐? 이 신들러가 샀어요. 네, 맞아요. 신들러는 세계 2위 엘리베이터 기업이고요.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내에서는 1위지만 세계적으로는 신들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. 1위가 오티스, 2위가 신들러인데 신들러는 이때 KCC가 갖고 있던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왜 샀냐? 나중에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 엘리베이터를 사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KCC가 갖고 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20% 넘게 사들였는데 처음에는 이 현정은 회장 측하고 신들러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현정은 회장은 엘리베이터 사업을 매각할 뜻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이 신들러와 현대 엘리베이터 사이가 매우 나빠져요. 그런데 현대그룹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 그룹을 유지하는 게 불안정했어요. 특히 현대상선이 나중에 빚이 많아지면서 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신주 발행을 위한 유상증자를 해서 그걸로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 현대상선 주식과 관련해서 외부의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줍니다. 이런 것들을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신들러가 계속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. 그러면서 신주 발행을 못하게 해달라. 그다음에 뭐 현정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주주대표 소송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합니다. 나중에 현정은 회장이 패소를 해서 그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에 1,700억을 물어내라는 판결도 나와요. 근데 신들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현정은 회장 주식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정은 회장이 돈을 구해와서 돈을 갚아버립니다.
이런 것들이 쭉 무리에 그치니까 신들러가 뭘 하느냐.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 주식시장의 어떤 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. 거죠. 그래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 중재 소송을 그렇죠. 통해서 ISDS를 통해서 네.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에 이 ISDS를 제기했던 겁니다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이번에 결정이 나온 건데 네. 자 그러면은 이걸 승소하게 된 원동력은 뭐냐? 우리가 론스타를 방어해서 7조 원 정도의 국고를 지켰고 또 엘리엇이 ISDS 하는 거를 방어를 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또 지켰지 않습니까? 이번에 신들러도 방어를 하게 된 원동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이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국제투자분쟁관이 뭐니 있는 감독님 건데 그거 관련해갖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거 좀 올려주세요. 예, 예, 계속 말씀하세요. 예. 그래서 이때 이제 국제법무국을 만들어서 네. 이런 ISDS 같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맞습니다. 유능한 국제법무국장도 모셔와서 로펌들과 유기적인 대응을 해서 방어를 해나갈 수 있게 된 거고요. 그 성과가 이번에도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요, 이제 론스타 승소를 하고 또 엘리엇 승소를 하고 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니까 요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ISDS 대응하는데 공로를 세운 검사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저런 게 나와 있어요. ISDS 킬러들의 수다. 이거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한 법무국, 네. 예, 거기서 이 이제 소송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거죠. 예,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런 유능한 공직자들이 조명받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. 그럼요.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? 그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, 한동훈 페북이요.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.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실무자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. 그러나 그래서- 우리가 동시에 한 네.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2023년에 국제법무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ISDS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네.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는 그 체계가 만들어졌다. 그렇죠.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갖고 여기서는 오늘 그래서 국고 손실 막아낸 게 3,200억이다. 그렇다면은 론스타 7조 원에 엘리엇이 얼마였죠? 뭐 2천 얼마인가 몇억 됐었죠. 다 합하면 한 7조 6천억. 네, 7조 정도 되는 것 6천억 같네요.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이 공직자 이게 그러니까 조국이나 전환기를 알아야 될 게 무슨 임명권자에게 충성하고 뭐하고 이런 그 왕조 시대의 그 군사부일체 이런 후진 생각을 가지고 뭐 정치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고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공직자의 이 모습이다.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네. 대장동 일당들에게 7천억 원 횡재하게 만들어준 그런 정권과 7조 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비교를 해볼 때 갈수록 이제 국민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정성호 이게 국민의힘 의석이 뭐 107석뿐이 안 되니까 또 한석은 지금 감방에 있으니까 106석 갖고 탄핵 소추안 통과 못 시키지만 그 공소 취소 뭐 해가지고 뭐 거래설 있잖아요. 그 관련해 갖고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는 해놓고 걸어는 놔야 된다.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이 장동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뭐 관심이 딴 데가 있어갖고 그 차마 신경을 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젠가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정성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발의하기로 이제서야 했다는데 뭐 그 늦었지만 그래도 뭐 한다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으로서 가야 될 방향이
누가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그렇죠. 대해서는 사실 속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저는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